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당내 통합의 분수령으로 주목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전현직 대표의 회동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대표직 사퇴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요구를 이재명 대표가 거부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과 신당 창당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동 장소에 먼저 도착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 도착한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걸어가 인사를 건넵니다. 지난 7월 이후 5달 만에 두 번째 명락회동이 성사됐습니다. 집이라도 찾아가겠다던 이재명 대표와 피할 이유가 없다던 이낙연 전 대표, 그러나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연말을 시한으로 제시한 대표직 사퇴와 통합 비대위 요구를 이 대표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 눈높이에 맞춰서 단합을 유지하고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구현하고자 했던 그 가치와 정신과 품격을 지키는 것이 더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이 대표는 당을 나가는 것이 민주당을 위한 길은 아니라며 탈당을 만류했지만 실제로 기대치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당을 나가시는 것이 그 길은 아닐 것이다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대표에게서 변화의 의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제 갈 길을 가겠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주당의 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50여 분 회동에선 공천 등 당내 현안이나 제3의 중재안은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됐던 조기 공동선대위 구성이나 총선 역할론도 마찬가지로 테이블 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회동 때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는 서로 같은 말이 반복됐다며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신당 창당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기존 입장 변화 없는 이번 만남 자체가 이 대표의 통합 노력과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라는 각각의 명분 쌓기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갈등 봉합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행보는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제1야당에서도 전직 대표의 이탈을 막을 수 없게 되면서 제3지대 논의에도 탄력이 붙으리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견입니다. 노인 비하 등 과거 발언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민경우 비상대책위원이 올해 초엔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폄훼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보도가 나온 지 몇 시간 뒤 민 위원은 당 지도부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비대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석 달여가 지난 올해 2월 초 유튜브 방송에 나온 국민의힘 민경우 비상대책위원은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성이 마냥 괜찮은 거냐며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막무가내로 개긴다, 전장현도 막무가내로 개긴다며 이것도 다양성으로 봐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진영 정치는 제어해야 한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사회가 이렇게 가면 선거가 끝났는데도 국회의사당에 몰려가 난동을 부리는 미국이나 브라질처럼 된다며 비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민 비대위원의 설화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긍정하는 듯한 발언이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니 옛날에 한반도나 그 대륙이나 이런 것들을 경영하려는 거대한 구상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했던 건 있는데 과거 노인 비하 발언도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아까 노인 발언에 대해서는 재산 반성을 사과를 했어요. 일제강점기가 수탈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개척의 역사입니까? 이딴 논란에 한동훈 비대위 초반 정치적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 비대위원은 끝내 자진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비대위 출발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앞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운동권 정치 청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원으로 공식 임명된 지 단 하루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위원장이 막말 어벤져스를 꾸린 것이냐며 발언 논란을 일으킨 비대위원 전원 사퇴와 함께 한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취임 2년 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1년 내내 30%대 초중반을 오갔습니다. 정상 외교 때 반짝 최고점을 찍기도 했지만 이딴 거부권 행사와 이념 논란 등 악재가 적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을 지지율로 살펴봤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양국관리법의 1호 거부권 행사, 주 69시간 노동시간 논란에 미국의 도감청 의혹까지 악재가 겹쳤던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 기준 올해 유일하게 20%대를 찍었습니다. 대구 경북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잘못한다는 평가가 많았고 20대부터 40대까지에선 긍정이 10%대에 머물렀습니다. 실타래를 푼 건 정상 외교. 윤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 방문해 70년 동맹을 핵 기반으로 진화시킨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고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일본과는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해 아픈 역사를 함께 추모하며 교감했습니다. 윤 대통령 공약인 만나이 시행까지 겹치며 초여름 지지율은 4주 연속 올라 7월 첫 주 38%로 올해 최고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야권이 결집하며 윤 대통령 지지율은 6%포인트 곤두박질.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단독회동 같은 역사적인 순간도 있었지만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혼돈의 잼버리, 홍범도 논란 등이 이어지며 긍정평가는 내내 30%대 초반을 맴돌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메가 서울 구상과 공매도 한시적 금지 등 파격 정책에 꿈틀하는가 싶다가도 국민의힘 지도부의 갈등과 행정 전산망 오류, 부산 엑스포 실패에 금세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들쭉날쭉 롤러코스터를 탔던 취임 첫 해와 달리 집권 2년 차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대 초중반으로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48.56% 대선 때 윤 대통령 득표율입니다.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지만 윤석열표 정책을 관철하려면 30% 남짓인 콘크리트 아군을 넘어 외연 확장이 필요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어제 오전부터 접속 장애가 발생했던 우체국 금융 시스템이 오늘 새벽에야 정상화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금융 서비스인 우체국 예금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인터넷 뱅킹과 우체국 뱅킹, 우체국 페이 로그인 지연 현상이 조치돼 정상 서비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60만여 명이 이용하는 이 서비스들은 어제 오전 7시쯤부터 접속이 안 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에 12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가운데 수도권에 발효됐던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하루 서울의 적설량은 12.2cm로 12월 기준으로 18.3cm가 내렸던 지난 1981년 이후 42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쌓였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오후 4시 이후 서울 동남권과 동북권, 용인 성남 의정부 등 경기 동북, 동남권에 발효됐던 대설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다만 동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한 강원도 전역은 대설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원에선 횡성 10.3cm, 춘천 10cm, 홍천 9.9cm, 원주 9cm 등 적설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비나 눈이 오는 곳이 많겠다며 빙판길 사고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동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비교적 선명하게 떠오르는 첫 해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일출 명소 곳곳에서는 다양한 해맞이 행사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년 갑진년 푸른 용띠해를 밝힐 첫 해는 대부분 지방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륙에 가득한 낮은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해상에 만들어지는 낮은 구름이 영향을 주며 해맞이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1월 1일 해맞이는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는 제주도와 동해안에는 보기 어렵겠지만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해맞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새해 첫 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은 독도로 7시 26분입니다. 내륙의 해돋이 시각은 부산 7시 32분, 대구 7시 36분, 청주 대전 7시 42분, 서울은 7시 47분 등입니다. 새해 첫 해돋이와 함께 일출 명소에서는 다양한 해맞이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우선 서울에서는 하늘공원, 응봉산, 도봉산, 아차산 등 17개 해맞이 명소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소원 풍선 날리기, 페이스 페인팅, 풍물놀이 등이 진행됩니다. 울산 간절곶과 포항 호미곶, 강릉 정동진 등에서도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해맞이 축제를 준비 중인데 구름에 가려진 해돋이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새해 첫날 한파는 없지만 아침 저녁에는 영하권의 쌀쌀한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체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장소를 옮겨가며 일해야 하는 국내 이동 노동자 숫자는 대략 5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경기도가 이동 노동자들이 틈틈이 몸을 녹이며 쉴 수 있는 쉼터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파 속에서도 음식을 배달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는 이동 노동자들의 일상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한독으로 중무장을 해보지만 파고드는 추위를 피하긴 역부족입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춥거나 덥거나 하면 밖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때가 제일 어렵죠.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불규칙한 데다 쉴 장소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건물 안이라든가 아니면 뭐 365일 그 은행 ATM기 안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대리기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곳을 찾아서 다니죠. 경기도가 하루 대부분을 기류에서 보내는 이동 노동자들이 잠시나마 몸을 녹이고 쉬어갈 수 있도록 도내 곳곳에 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부엔 TV와 냉난방기, 정수기, 소파 등을 갖췄습니다. 연중 24시간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개인 QR코드를 이용해 언제든 출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엔 용인시 죽전역 인근에 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일자리 센터가 청소와 비품 담당자를 뽑도록 해 취약계층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간이 이동 노동자 쉼터가 이동 노동자들의 실권리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라고 경기도는 앞으로도 이동 노동자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역 광장이나 터미널 등 접근성과 주차가 편리한 곳에 추가 쉼터를 개설하는 등 앞으로 20개소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경남 밀양은 양갱의 재료인 한천의 주산지인데요. 한겨울인 요즘 한천 만들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한기인 한겨울이지만 논에선 농민들이 분주하게 작업을 이어갑니다. 양갱 등의 원료인 한천을 만드는 겁니다. 한천은 우뭇가사리를 끓인 물인 우무를 한겨울에 한 달가량을 말려야 합니다. 10도 이상의 일교차가 있는 겨울 날씨에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야 한천이 됩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큰 밀양이 한천을 만드는데 최적의 장소입니다.
춥지만 예, 한천은 겨울에만이 제품이 제일 좋고 맛도 좋고 건조도 잘 되고. 한천은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 식품으로 제격. 양갱뿐만 아니라 케이크, 면, 비빔밥 등 다양한 식품의 재료로 쓰입니다. 한천 주산지인 밀양에선 해마다 300톤가량 생산하는데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합니다. 일본과 중동 지역 등 80%가 해외로 수출됩니다. 주로 일본에 많이 수출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많이 먹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한천의 약 80% 이상을 일본에 수출하고. 한천을 이용해서 만든 양갱으로 양갱 케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네. 특히 밀양엔 한천 테마파크도 있어서 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케이크 만들기 재밌었어요. 엄마한테 줄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밀양의 명물 한천 만들기는 오는 2월까지 이어집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올 한 해 교육계는 영유아와 고등교육 개편, 교권보호와 학교폭력 대책 강화, 그리고 입시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때보다 일이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올해 도입된 다양한 교육정책과 법 개정 사항들이 본격 적용되면서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가 나타날 예정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선생님 수만 명이 거리로 나서 교육할 권리를 지켜달라고 외쳤던 올해. 각종 교권보호 조치를 담은 교원지휘법 개정안이 올 3월부터 시행됩니다.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사를 보호하는 조치들을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 진통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학교폭력 조사는 새 학기부터 교사가 아닌 전직 수사관 등이 맡고 학교 전담 경찰관, SPO가 수사부터 학폭 심의위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게 됩니다. 영유아 교육도 강화됩니다. 교육계 수건이던 유보통합은 내년 초 구체적인 통합 방안이 제시되고 초등학교 입학 전 언어교육을 강화한 이음학기가 천국까지 확대되며 처음으로 유아 사교육비 조사도 시작됩니다. 초등학교에선 오전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 돌봄을 강화한 늘봄학교가 하반기 전국에 도입되고 초등 1, 2학년은 2022 교육과정에 따라 국어 수업이 34시간 늘고 체험 실습 안전교육이 강화됩니다. 입시계의 가장 큰 관심인 의대 중원 규모는 연초에 결정됩니다. 또 올해 입시엔 수시 비중이 역대 최다로 늘고 필수 과목 지정 폐지와 논술 전형 확대, 학교폭력 조치 반영 확대 추세가 이어집니다. 지방대 개혁은 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방대에 1,000억 원을 몰아주는 글로컬 30대학들이 하반기 첫 1년의 성과를 평가받게 되고 교육발전특구가 3월에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 대학, 지역 기업과 기관들의 사활을 건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도 본격화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10여 년 전 있었던 폭행 의혹이 지난 지방선거 때 다시 불거져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폭행의 피해자로 지목된 대학 교수가 맞은 적이 없었다고 정언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교수가 위증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의 쟁점은 10년 전 폭행 사건의 사실 여부입니다.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이던 지난 2013년 11월 전주의 한 한정식 집에서 같은 대학 이규재 교수를 때렸다는 의혹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폭행을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 우선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애를 써주신 재판부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에서는 돌발 변수가 나왔습니다. 원심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증언해 서 교육감 무죄에 힘을 보탰던 이 교수가 위증 혐의로 구속된 겁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이 교수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1심 때는 없었던
위증 계획이 담긴 녹취록과 메모지 등 새로운 증거물 48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교수님, 그 혹시 위증 혐의 인정하시나요? 서거석 교육감 측에서 위증 시킨 건가요? 다만 이 교수 구속이 항소심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10여 년 전 그날 동석자 중에는 폭행 장면을 봤거나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다는 점도 서 교육감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이미 수사기관과 기자회견 등에서 수차례 말을 바꾼 이 교수가 인제 와서 어떤 진술을 하건 재판부가 신뢰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새해 1월 말에 열립니다. 검찰이 위증 사건 수사에 얼마나 더 속도를 낼 수 있느냐에 따라 새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운명도 엇갈릴 전망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아파트 16층에서 5살짜리 남자아이가 떨어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베란다 난간에 놓여있던 목조 테이블을 밟고 올라갔다가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보호자인 아이 어머니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범죄 혐의점은 없는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아파트 5층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새까맣게 그을린 집안 거실에서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거실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한 걸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SNS에서 많게는 수천만 명에 달하는 팔로워가 있어서 영향력이 큰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6개 대륙에서 온 3천여 개 팀 인플루언서가 한자리에 모이는 2023 서울콘이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작위로 나오는 K-팝에 맞춰 춤을 추며 각자 실력을 뽐냅니다. 나중에 K-팝 댄스 친구들, 춤 잘하는 친구들 K-팝 댄스 하고 제가 그냥 찍어드릴게요.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 올해 우승한 대표팀을 만나기 위한 팬들로 신뢰가 붐빕니다. 여기 여러 가지 좀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많아가지고 좀 좋게 연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각국에서 온 인플루언서에게 한국 화장품을 소개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I was really grateful. I learned a lot of things. I also see a lot of people. 58개 나라에서 온 3,100여 개 팀은 다양한 행사장을 오가며 서로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인플루언서들의 구독자를 모두 합치면 30억 명에 달합니다. 다양한 나라, 다양한 문화, 다양한 국적 인플루언서를 만나게 돼서 엄청 좋은 계획 생각합니다. 서울콘은 일상과 뷰티, 패션 등을 주제로 서울 매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서울을 추앙하거든요. 지금 전 세계 10대, 20대들은 서울을 너무 좋아하니까 해마다 해피 뉴 이어 할 때 서울을 생각하게 만들 너무 좋잖아요. 서울 콘텐츠와 문화를 전파하고 도시 경쟁력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물건을 사러 오게 만들고 또 구경하러 오게 만들고 그리고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연말마다 서울콘을 개최하고 규모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패권과 팽창야망을 구하는 악의 무리들을 징벌하고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더욱 고착화하는 모습입니다. 어차피 모실 걸 알고 있는데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전체적으로 좀 더 어려워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연금 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국회로 떠넘겼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의 학폭 문제로 엑시스타겠습니다. 사의를 표명했고 4개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구속영장 기각으로 합법 리스크를 완전히 떨쳐낸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경기 흐름은 좋아진다. 장 봐도 한 번에 막 10만 원, 20만 원. 기준금리는 7차례 연속 동결됐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세계 꼴찌 수준까지 떨어졌고 내 집 마련하기에도 되게 힘든. 전 비혼주의자입니다. 저출산으로 50년 후 우리나라 초인구는 3,600만 명으로 차량이 움직이지가 않아갖고 죽을 수도 있겠다. 실종된 주민을 찾다가 급류에 휩쓸린 해병대원이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직 스토킹 스토커들이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정당한 경찰 윤리력 사용을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을 다 세워놔서 It's really hard. 시설도 쾌적하지가 못하고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교사로서의 존중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적반도 합의안을 의결하라! 가자 지구의 휴전 재협상 전망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협상 재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가자 지구의 군사 작전은 멈추지 않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달 동안 가자 지구에 3만 발 가까운 폭탄이 떨어져 주택 70%가 파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 터널을 탐색하기 위한 로봇을 수직 갱도로 집어넣습니다.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왈의 은신처로 알려진 가자 북부의 한 건물 지하층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길이 218m, 깊이 20m의 이 터널에 전기와 공조, 하소시설, 휴게시설 등이 갖춰져 있었다며 하마스 고위층이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מערכת מנהרות מאוד משמעותית של החמאס, מערכת של בכירים, היא מערכת עמוקה, הרבה יותר מהמערכות הקודמות. היא שונה, יש לה מעלית, שאתה יורד ממש בתוך פיר ארוך. 가자 지구의 폭음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협상 재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질 40여 명을 석방하고 최장 한 달 휴전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가 이스라엘 측에 이 같은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초 인질 30여 명 석방의 일주일 휴전을 제안했고 하마스가 거부했는데 진전된 제안에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 지구 주택의 70% 이상이 파괴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가정보국 집계를 인용 가자 지구의 주택 43만 9천 채의 70%가 훼손되거나 파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정보국은 이스라엘군이 개전 후 가자 지구에 투하한 폭탄과 포탄이 모두 2만 9천 개라고 집계했습니다. 이는 미군이 지난 2004년에서 2010년 사이 이라크에 투하한 3,678발의 8배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설명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12일 기준 가자 지구의 법원과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72%, 의료시설의 77%, 상업지구의 76%가 훼손됐고 도로의 절반 이상이 파괴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끝나도 불발탄 제거 등 잔해를 치우는 데에만 최소 1년이 걸리는 등 재건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의해 가자 지구 주민들을 집단 학살한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숨진 팔레스타인 주민은 2만 1,600명을 넘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굴만 드러낸 채 잔해 속에 파묻힌 소녀. 콘크리트를 잘게 부수며 조심스럽게 몸을 빼냅니다. 소녀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에 짓눌린 듯 낮은 울음소리를 낼 따름입니다. جينا نجري لقينا دار مكونة من طبقين مليانة نازحين ومليانة أطفال ونساء لقيناها طايحة فوق رؤوسهم والواحد مش عارف إلنا 3 شهور بنقول حقونا يا عالم. 폭격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구해내는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많은 민간인은 희생된 채 발견됩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흰천에 쌓이는 망자들. 사망자가 너무 많아 천마저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أصبح الآن الكفن هو رمز للقضية الفلسطينية ورمز لهذه الحرب حرب الإبادة ضد أبناء شعبنا الفلسطيني في قطاع غزة.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지금까지 목숨을 잃은 가자지구 주민이 21,6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보다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이 훨씬 많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스라엘을 집단 학살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족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행동한다고 비난했습니다. The war crime of genocide, the war crime of collective punishment, and the war crime of ethnic cleansing. And it is high time to hold Israel responsible and accountable in fro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이스라엘은 사실과 다르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제소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국방장관이 인간 짐승과 싸우고 있다며 집단 학살과 연결할 수 있는 언급을 하는 등 국제사회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발발 이래 최대 규모의 공습을 당한 다음 날인 30일 러시아를 향해 공격을 감행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낮 서부 벨고로드에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이 집중되며 성인 12명과 어린이 2명 등 14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부상자는 10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벨고로드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불과 3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자국 영공으로 날아든 우크라이나 무인기 32대를 격추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날 러시아는 미사일 122발, 드론 36대를 동원해 키이우와 하르키우, 오데사, 드니프로 등 우크라이나 전역을 포격했습니다.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등을 오가는 유로스타가 터널이 물에 잠긴 탓에 현지 시각 30일 운행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유로스타 측은 이날 운행 예정이던 41편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로스타 측은 이날 오전 11시 반까지만 해도 운행 가능성을 남겨놨지만 이날 오후 전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운행 취소는 런던 동쪽 켄트 지역의 터널이 침수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영국 BBC는 31일에 운행이 재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로스타 운행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연말을 맞아 유럽과 영국을 방문하려던 여행객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YTN의 내년 산업계 전망, 이번에 살펴볼 분야는 우리 경제 핵심 품목인 반도체입니다.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 전망을 김태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침체에 빠졌던 반도체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올해 중순부터 이어진 감산으로 공급은 줄고 수요가 늘면서 가격 회복세가 뚜렷해졌습니다. 내년에 단가가 많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고가 제품 수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물량도 물량이지만 단가가 많이 상승해서 이것이 수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반도체 산업 회복의 핵심은 전 세계에 빠르게 몰아닥친 인공지능 열풍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현하려면 서버가 필요하고 그 서버엔 우리 기업들이 만드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들어갑니다. HBM은 기존 디램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고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를 넓혀 작업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제 투자로 기술력에 우위를 갖춘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HBM의 설계, 생산, 마무리 공정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세계 유일 업체라는 뚜렷한 강점이 있습니다. 성장세가 뚜렷한 서버와 달리 스마트폰, PC 등 IT 제품의 수요 회복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제품 교체 주기가 길어진 데다 국제정세 불안, 경기 회복 지연 등의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글로벌 소비 심리가 악화된 상태에서
그러한 소비 교체가 지연 등등의 이유로 ICT 산업이 그렇게 회복세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기능을 기기 자체에서 구현하는 신형 스마트폰의 등장은 새로운 반도체 수요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내년 반도체 산업의 시장 회복이 확실시된 가운데 회복의 강도와 AI 수요에 대처하는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올해도 OTT 시장에는 더글로리, 무빙 등의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K 콘텐츠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무한 경쟁 시대에 신규 가입자들도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플랫폼들도 제각기 생존 전략을 꾀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요즘은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야말로 OTT 전성시대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 이상이 최근 1년간 유료 OTT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인당 평균 1.8기씩 구독하며 한 달 평균 12,000원 정도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의 1위는 넷플릭스였습니다. 절반 이상이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고 티빙과 쿠팡플레이,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 한 해 OTT 시장의 최고 흥행작은 넷플릭스의 더글로리로 꼽힙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처절한 복수를 그린 이 작품은 김은숙 작가의 탄탄한 시나리오와 캐릭터 강한 배우들의 열연이 더해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초능력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디즈니 플러스 무빙도 대박을 터뜨리며 시리즈 공개 일주일 만에 이용자 약 14만 명을 더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포화 상태에 콘텐츠 제작비는 천정부지로 뛰면서 플랫폼들도 생존 전략 모색에 나섰습니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를 유료화하고 광고가 없는 기본요금제 값을 올리면서 사실상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토종 OTT 티빙과 웨이브는 최근 MOU를 체결하며 전격 합병을 예고했습니다. 두 플랫폼의 월간 이용자 수를 합치면 930만 명 수준인데 국내 가입자 1,100만여 명을 보유한 글로벌 공룡 넷플릭스에 대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오징어 게임 2, 파친코 2 등 각 플랫폼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한 킬러 콘텐츠 공개를 앞둔 가운데 자체 콘텐츠를 확보하려는 OTT 시장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차종은입니다. 해마다 공연계가 고민하는 건 지난해와 다른 차별화입니다. 공연 시장 전체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 다시 급성장하고 있어 이런 추세를 이어갈 한 해 프로그램이 중요한데요. 내년엔 어떤 공연들이 준비됐을까요? 김정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내년 클래식계의 화두는 바로크 음악입니다. 특유의 치밀한 구조와 생동감 넘치는 리듬이 벚꽃이 필 무렵부터 전해질 예정입니다. 고악기로 연주될 바흐의 마테 순환곡과 바로크 바이올린의 거장 파비오 비온디와 기타리스트가 연주할 파가니니의 작품이 기대를 모읍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악가 정경화, 사라장의 독주 무대도 마련되고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정명훈 지휘의 도쿄필 협연으로 관객과 만납니다. 오랜만에 국내외 발레단은 신작을 선보입니다. 튀튀 입은 남성 백조를 탄생시켰던 매튜 보는 최신작 로미오와 줄리엣을 한국에서 초연합니다. 배경은 21세기 베로나의 교정시설. 두 남녀가 사랑하고 비극으로 치닫는 과정은 비슷하지만 반목하는 두 가문 대신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성세대와 젊은이들의 분노를 충돌시킵니다. 국립발레단은 현존하는 최고의 안무가 존 노이마이어의 인어공주를 국내 초연합니다. 역시 새로운 인물과 다른 결말로 원작을 비틀어 어른용 인어공주를 선보입니다. 뮤지컬은 대형 뮤지컬의 홍수 속에 재공연이 주류를 이룰 전망입니다. 당장 1월부터 노트르담 드 파리가 장기 공연에 들어가고 프랑켄슈타인 10주년 기념 공연도 이어집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디즈니의 뮤지컬 알라딘과 사회 불안장애를 지닌 학생의 이야기 디어 에반 헨스는 라이선스 공연으로 국내 초연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학점을 안 챙긴 게 좀 아쉽고 열심히 놀지 못한 게 건강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소중한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가장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나 그리기에 도전했는데 손주들과 같이 그리니까 너무 행복했고 그리는 시간들이 즐거웠습니다. 올해부터 조금씩 무대 서는 일도 많아져서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도 너무 재밌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일단 너무 즐거워가지고. 많이 일에 치여 살았었는데 아이와 함께 이렇게 같이 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고 감사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끈기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나한테 또 다른 시작이었다. 나를 위한 해였다. 가족과 함께였다. 23년은 행복했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네, 여전히 곳곳에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오고 있는데요. 강원 북부 산간은 내일까지 20cm 이상, 강원 북부 동해안도 15cm 이상의 큰 눈이 더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도 여전합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방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이 비나 눈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과 호남은 저녁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영동과 동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해넘이는 흐려서 보기가 힘들겠고 해맞이는 대부분 지방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상 2.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